안녕하세요. 홀가번TV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상윤입니다. 네, 성서로 세상보기 제2화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금 전에 인사했지만 나상윤 선생이 함께 하기로 했고요. 나상윤 선생은 뭐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고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천재적인 뮤지션이고요. 그런데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이기까지 했고 저처럼 이제 전직 목사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서 능력이 탁월하고 해석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분입니다. 어려운 글 읽는 걸 되게 취미로 여기고 있고 나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뭐 이렇게 즐긴다. 뭐 떠오르는 대로 즐긴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 지난번에 그런 역사적인 첫 어떤 저희 대담 촬영 이제 TV에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모니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거울을 보는 거랑 이렇게 TV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랑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좀 너무 이게 좀 기대해졌다 막 이런 그런 어떤 좀 또 부끄러운 감정도 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갑자기 자극을 확 받아서 바울의 영을 힘입어서 헬스장 등록을 하고 그 한 주에 한 3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쯤 한 달 반 가량 진짜 꾸준히 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지내는데 삶의 질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훌륭하네요. 뭐 밴드도 시작했다고. 예. 요즘 뭐 밴드도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밴드를 이제 예전에 막 여러 밴드를 이렇게 두루두루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이스 기타 어떤 플레이어로 이 계속 어떤 그런 밴드 문화가 점점 좀 예전에 사실 뭐 엄청 뭐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락 밴드 한다는 게. 그런데 너무 점점 더 협소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불러주는데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딱 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약간 반은 취미고, 반은 좀, 어떤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어디 행사도 뛸 생각도 하면 그걸 준비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드러머가 얼마 전에 이제 신혼 부부인데 그 아이를 뭐 가지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아내한테 어떤 돌봐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둬서 그러면은 밴드는 그렇게 한 멤버가 특히 드러머가 그만두면 공든탑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동안 쌓았던 레퍼토리가 한 9곡 뭐 이렇게 쌓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 반년 이상. 좀 허탈했었죠. 근데 또 새로운 또 천사 같은 드러머가 또 새로 영입됐어요. 아무튼 이게 밴드 이름이 뭐였지? 예, 부머스. 부머스? 예. 그게 우리말로 하면 꼰대들이에요. 이제 어떤 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도 음악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실 이렇게 의기투합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존 메이어라는 그 트리오를 참 좋아하는데 그 트리오를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커버를 하는 거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공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만간 꼭. 네. 오늘의 성서 텍스트는 사사기 8장 30절부터 9장 55절. 네.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요거를 축약을 해서 제가 약간 축약해서 한 10몇 줄 정도를 줄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백교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백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성서 공부로 하고, 그걸 내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맡은서 다룬 텍스트를, 그냥 녹화를 하면 산만하니까, 우리 둘이 다시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해서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한백교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이게, 영상을 해서 만들어지면 홀가분 TV로도 공개가 되지만 한백교회에서도 한백교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내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성서 공부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내용이에요. 예. 네. 일단 성서를 읽고 시작을 할게요. 또 낭낭한 우리 나상현 선생님께서 새한글 성서로 제가 그 발췌를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낭독하기에 앞서서 노파심에 제가 참 스피커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켜져 있다. 네. 괜히 불안해서. 네. 저도 하나 정정하면 사사기 8장 28절부터 9장 55절. 제가 8장 30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사기 8장 28절. 28절. 네. 읽겠습니다. 이디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더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러했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 있었다. 아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겜에 있는 다른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자 그가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불렀다. 기드온은 오래 잘 살다가 죽어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하느님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세겜의 모든 주인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조각 70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빈털터리이면서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샀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형제들 70명을 죽였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온 벳밀로가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가알은 세겜의 주인들의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다. 칼에 맞아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그 도시로 들이닥쳐서 백성을 죽였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를 공격하여 그곳을 빼앗았다. 그 도시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 도시의 주인들이 모두 도망쳐서 그리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고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공격했다. 불을 놓으려고 그 망대 들머리로 다가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다. 맷돌이 그의 머리뼈를 부서뜨렸다. 아비멜렉은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를 급히 불러 그에게 부탁했다.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나지 않게 말이야. 그 젊은이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였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기도 제자리로 돌아갔네요. 예. 아, 정말 저기 막 손에 막 땀을 쥐게 하는. 예. 근데 참 이게 성서가 막 뭘 죽이고 뭐 무슨 이걸 참 좀, 네. 이 19금, 네. 예, 이걸 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되는데 흉악한, 예. 피 튀기는. 예. 근데 이거 읽으면서 처음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 좀, 그러니까 요즘에,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떤, 그, 액션 블록버스터. 저는 제 살아생전에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저 스타워즈 에피소드 4예요. 그걸 정말 뭐, 막 우주 전쟁 뭐 그런 드라마잖아요. 뭐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나? 그걸 한 100번 봤던 것 같아요. 그 주말에 명화 뭐 그 녹화, 우리말 녹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녹화하신 걸 갖다가 보고 또 보고 그걸로 이제 한글이에요. 우리말을 익혔어요. 저기 영어 버전으로 그렇게 한 100번 봤으면 영어가 틀렸을 것 같은데 우리말.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스펙터클 굉장히 이게 그 전쟁 이런 걸 이렇게 다룬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게 또 묘사가 나오고 근데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이게 제 인생이 이 12.3 내란 그 이전과 이후로 좀 제 체험의 어떤 뭐 주기랄까 어떤 그 전기 후기 이렇게 좀 갈리는 느낌이에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바짝 어떤 정신을 차리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란이라는 거를 처음 이렇게 실감을 했구나. 네, 실감했어요. 정말 뭐 무슨 란 붙이는 이게 유명하게 이제 임진왜란 뭐 그런 게 거의 그런 게 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뭐 큰일 날 뻔한 그러고 나서 이걸 지금 이 텍스트 이 본문을 읽으니까 좀 살 떨리는 거예요. 네. 학살 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일 수도 있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예. 그동안 막 강 건너 뭐 약간 뭐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뭐 물론 저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나 뭐 과거에 뭐 5.18이든 다 그 마음을 이제 함께 하려고 늘 애쓰고 그랬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생생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좀 아주 소중한 이 일상이 참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네. 성서가 뭐 그냥 읽으면 뭐 무슨 죽이는 얘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스펙터클한. 예. 그냥 재밌게 읽으면 재밌지만 성서라고 하기엔 또 민망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막 그렇게 읽었던 게 특정한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네. 내가 이게 다르게 읽혀져. 네. 이 순간에. 네. 여기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 네. 예, 그러니까 나의 시간 속으로 그 얘기가 갖고 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때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석은 이제 나의 시간 속으로 그 텍스트가 와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이 텍스트는 해석되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나상현 선생이 다행히도 이걸 읽으시면서 해석을 체감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참 읽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용어들도 낯선 그런 또 뭐 이름들도 다 좀 생경하고 그리고 그런 장소 이름, 지명 이런 것도 이게 어디쯤 있었던 거더라? 이거 어디더라? 어디가 위고 아래고 뭐 이런 것들
장소도 어디가 뭔지 뭐 이게 지명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게 이제 또 오늘 같은 본문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장소의 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 장소의 이동.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장소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네. 이 흐름을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맞아. 또 이름이 되게 막 우리가 철수, 민수, 뭐 영희, 순이는 익숙한 이름인데 네. 아비멜렉, 기드온, 가알 뭐 하면 기드온까지는 좀 알겠어. 네. 근데 아비멜렉, 특히 가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 네. 가일은 아는데 혹시 스트리트 파이터 2 네. 가일이라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백성서교실에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성서 본문을 읽은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묻거든요. 아, 네.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단 기드온 기드온이 있죠. 네. 그리고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세겜의 주인 가알 있고 예 세겜의 주인들. 주인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맷돌 던진 여자. 예 여자 네. 영 데베스의 주민들 주민들 또 예. 아비멜렉을 무기를 들고 예. 다녔다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 맞아요 네. 예. 막 이렇게 난 요 아비멜렉 마지막 구절에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맷돌 맞아 죽었다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예. 그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시종한테 나를 죽여라. 네, 네. 마치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고 돌아갔을 때 네, 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면서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누군가 북을 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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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멋있게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 다 까발렸어 이 부분은. 그 전문 용어로 이제 가오 잡는 가오 잡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아. 네, 네, 네. 다 까발렸어. 안 숨겨줬어. 네, 네, 가오가 안 잡힌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우선 이제 기도는 본문의 주인공은 아니고 아비멜렉이 주인공이에요. 이 텍스트는. 네.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이죠. 네. 기도원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 뭐? 뭐 69와 71 사이에 숫자 70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무지하게 많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네. 어쨌든 자식이 70명이면 부인이 한 명이나 아닐 거 아니에요. 부인이 많았어. 그런데 부인도 많고 욕심이- 자식도 많고 예. 그 얘기는 그가 먹여 살려야 될 식솔이 많다. 재산이 많다. 근데 능력자잖아요. 그치. 근데 그 재산을 어디서 났느냐? 농사는 지어갖고는 안 될 거 아니야. 네.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네. 그는 상당히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네, 권력장악. 예,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 원래 므낫세 부족. 문하세. 예. 므낫세 부족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부족이에요. 북부 부족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므낫세 부족의 지도자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그 한 므낫세 부족의 한 유력한 가문의 그냥 가부장쯤 됐던 것 같은데 네. 미디안족이 쳐들어왔어요. 네. 미디안족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누군지 잘 모르지. 예, 뭐, 저희 이름은 좀 있지만, 좀 아련해요. 근데 미디안족이 내 느낌에는 말갈족 비슷한 느낌이야. 말갈조. 네, 이를테면 여진족과 말갈족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네. 여진족은 청나라와 바로 연결되니까 예, 예. 여진족은 이제 바로 조선을 지배했고 막 그랬잖아요. 금. 예, 정유재란 네. 과 또 병자호란 뭐 이럴 때 쳐들어왔던 그 나라잖아요. 예. 여진족은 그런데 말갈족은 여진족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족속의 이름인데
말갈족은 여진족이 이 얘기 나올 때는 이미 이제 말갈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거든. 네네.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이름이면 네네. 남들이 나중에 이제 막 옛날 얘기하면서 저 말갈이 나쁜 놈들이야, 뭐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진이 힘이 세는 상황에서 여진은 나쁜 놈이 이런 말을 힘들잖아. 뭐.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 딱 그런데요. 미디안은 약간 모압 쪽 지역에서 모압국이 꽤 나름대로 발달한 나라였는데 국가로. 네. 근데 그때는 미디안 족속은 이제 사라진 족속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국과 요르단. 그 남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르단에 가까운 쪽. 성서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아.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 선교를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요르단과 그 남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지역. 네. 그 지역의 일종의 유목족 속인 것 같은데 그들이 쳐들어왔어. 네. 쳐들어와서 이제 막 유린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갖고 미디안 쪽을 몰아내는데 네. 그 몰아낼 때 이끈 지도자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예. 근데 기드온이 이끈 이제 부족들이 아셀 부족, 스불론 부족, 납달리 부족, 그리고 네.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부족.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부족들이 이제 기드온과 동맹을 같이 맺어갖고 미디안족을 몰아낸 거지. 예.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금 이제 후대 예수 시대 이스라엘로 치면 갈릴레아 비슷한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영웅설화가 속에 그 사마리아는 아니고요? 사마리아는 이제 에브라임 부족과 아, 그거는, 저기 더 위쪽인가요? 거기서? 아래쪽이죠. 아, 사마리아는 아래고 그 위에 이제 갈릴레아가 있는데 아이고. 갈릴레아 막 또 그 위쪽에 아, 뭐 페니키아 지역이 속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막 성서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갈릴레아와 뭐 갈릴레아 북부 지역 뭐 그런 지역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므낫세 부족, 아셀, 스불론, 납달리 부족, 이스라엘 북부 부족들 사이에서 떠도는 네. 영웅 설화가 기드온 설화였던 것 같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족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 기드온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묘사가 부인이 많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만 70명이야. 70명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숫자의 70은 아닐 수 있지만 엄청 많다. 이게 엄청 그러니까 만땅. 이제, 재력이 막대하다. 네. 그러면 부족동맹 사회는 약간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잖아요. 네. 근데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데 그 체제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노만 가덜드라고 하는 좀 이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아주 뛰어난 아주 성서학계의 한 획을 그은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되게 흥미로운 작업을 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하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성서에 나오는 용어들을 부족 사회 구성에 관한 역사 인류학적인 어떤 정보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요. 예. 그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가장 기초 단위는 아비의 집이에요. 아비의 집. 성서에서 히브리어로 벳 아부라고 하는. 아비멜렉 할 때 아비. 아비가 이제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아버지시거든요. 네. 근데 원래 말 비슷하지. 아버지와 아비. 네. 근데 벳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아부는 아비의 집 그런 거지. 예. 아마 이제 3대 정도 되는 집.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3대에 걸친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대 정도의 집을 배다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배다부들이 이렇게 묶이면, 여러 개의 배다부들이 묶이면 하나의 문중을 이뤄. 성서에서 문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이 새한글 성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그, 세번역 성서는 문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문중이 이게 한, 어느 정도, 뭐죠? 무슨,
족보 보면, 파 개념도 있잖아요. 파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시족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시족. 네. 그런데 이제 이 시족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스파하예요. 예. 그리고 아, 시족. 그 미스파가 여러 개가 묶이면 하나의 부족이 돼. 네네. 부족이 이제 성서 쉐베트 쉐벳. 또는 마떼 이런 히브리어가 이제 쉐베트 부족 지파 이렇게 번역이 됐죠. 네네. 이 지파가 여러 개가 묶이면 부족 동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부족 동맹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부족 동맹이 몇 개의 부족은 아니고 그 부족들은 다시 몇 개의 미스파하 네. 문중은 아니고 네. 그 문중은 몇 개의 베다부는 네.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부족 동맹 사회의 핵심이 미스파하예요. 네. 시족. 그래서 핵심. 이 시족 간에 이제 몰락을 억제, 시족의 몰락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베다부가 자식이 없으면 몰락하잖아. 네. 그러면 그 베다부를 몰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족이 움직여. 네. 미스파하가. 네. 그래서 최소한 미스파하는 평등한 가문이에요. 어느 가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네. 평등을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가돌드의 가설이에요. 네. 이게 현대처럼 엄밀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지. 네. 그런데 이제 뭐 아주 이상적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이제 평등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시족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유다의 베다부가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시족장인데 그의 자식들이 한 명이 일찍 죽으니까 동생들이 네. 형수하고 성관계를 맺어갖고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 뭐죠? 체외 뭐라 그러지? 그 오난. 예, 오난. 그러니까 그 뭐지? 정액을 네. 이렇게 다른 데로 네. 해서 자식을 못 낳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동생들을 죽였다라. 네.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이렇게 남의 집안에 뭐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까지 간섭을 해?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족 안에 몰락한 집안을 없애야 된다라는 질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네. 가치는 이런 걸 추구한다. 이제 이런 가치가 부족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경종을 울리는.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이 막 두고두고 있으니까 몰락한 부족을 살려야 되는 거지. 네. 몰락한 이제 아비의 집을. 예.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이 미스파가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시족, 미스파의 시족장이 기드온인데 네. 그의 부인이 자식이 이름명이고 이게 평등한 미스파가 아니란 얘기지. 네. 다 해먹은 거지. 거의 독과점 뭐 그렇지. 한 70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바알 신상을 제거하고 야훼 부름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다. 네. 그래서 미디안족을 물리쳤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부족 동맹 사회에서 사사는 세습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사도 자식 얘기가 안 나오거든. 네. 기드온은 자식 얘기가 나와. 네. 그냥 기드온은 기드온 때부터가 하여튼 뭔가 네. 수상적,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의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거야. 권력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어떤 중요한 기로에 기도원이 있었다 이거예요. 세습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간의 쟁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쟁투 과정에서 한 아들인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을 죽여서 승자가 됐다. 이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의 골격이죠. 네. 이제 그래서 주인공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는 아비잖아요. 네. 아비는 멜렉이다. 예.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예, 내 아버지는 멜렉이 왕. 왕이라는 거지. 이게 이거지 윤석열이 왕으로서 아, 예. 그거지. 그러니까
기도원한테는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는, 그 부인들 중에는 세겜 여인이 있었고, 네. 세겜 여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이런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 분명히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기드온이 지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근데 어머니가 좀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심어준, 그러니까 좀 사실 야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세겜 어떤 세겜의 주인들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네, 예. 내 아들이 진짜 왕의 자식이야. 뭐, 다른 자식들은 다 가짜야. 예.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거를 자부심 삼아 그러니까 좀 버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서름을 받는 그런 어린 시절을 이제 뭐 보내다가 뭐 무슨 요셉처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너무 가혹한 이런 좀 더 가봅시다. 예. 그런데 기도원한테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세겜 여인도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뒤에 얘기했지만 이때가 이제 기도원의 장소가 오브라예요. 오브라. 예. 근데 오브라인데 세겜 여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겜 여인은 소수파란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니까 아비멜렉은 여기서 약간 찬밥이야.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아비멜렉 얘기도 했고, 뭐 그 밖에 이제 기드온의 아내들, 세겜 출신의 아내인 여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엄마죠. 이게 이제 오브라하고 세겜이 약간 갈등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밖에 인물 중에 세겜의 주인들이 있었고, 빈털터에서 뻔뻔하게 본 사람들, 가알, 데베스의 주민, 맷돌 던진 여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이게 뒤에 좀 더 얘기 나오니까 네. 등장인물들이 기타 등등 1, 2, 3, 4, 5, 6 있다. 지나가는 사람. 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명이 이제 중요한데. 네. 지명. 예. 여기서 오브라. 예. 오브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인데 사실 오브라가 오프라예요. 예, 오프라. 근데 오프라 윈프리의 오프라는 그 무기음이거든. 예, 그러니까 네네네. 후 발음이 아니고 푸 발음이란 말이야. 푸. 피. 근데 이게 오프라는 오프라예요. 네네네. 유기음. 그러니까 그 오프라가 있었고. 로큰롤, 락 뮤직의 예. 어떤 하위 어떤 장르, 음악 스타일 명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락 뮤직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뭐 일렉트로닉, 뭐 무슨 뉴에이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뭐 팝, 뭐 다 합치면 뭐 R&B 하면 뭐 랩, 그러면 한 500까지 넘어가 그런 장명이. 그런데 거기서 이런 무기음, 유기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펑크락이 있고 펑크락이 있어요. 그래서 펑크락은 그거는 어떤 약간 어떤 백인 사회, 백인 노동자들 그 공동체 커뮤니티 쪽에서 막 그러니까 진짜 빈털터리면서도 뻔뻔스러운 그 정체성을 구현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막 무슨 뭐 좀 약간 위약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약간 그 노동자성 이런 걸 되게 좀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펑크는 그거는 지난번에 1화에서 이제 그 블루스 말씀드렸는데 블루스 계열이에요. 흑인 음악이에요. 그게 펑크. 그게 펑크는 여기 약간 암내가 난다 뭐 이렇게 춤을 막 엄청 막 열광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사실 비하하는 그런 용어인데 근데 그거를 전유 어떻게 이렇게 끌어와서 완전히 다른 거네. 네. 그래서 펑크와 펑크 구분 안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오프라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영상 때 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럴게요. 내가 그 지도 챗GPT로 만든 거예요. 예. AI 총동원해서 구글에서 찾아갖고 챗GPT로 이렇게 옮겨갖고 막 얘가 정확하게 안 옮겨. 그래갖고 여러 번 시도해갖고 결국은 비슷한 게 만들어내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시 오브 갈릴리 호수가
실제 갈릴리 호수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네. 여기 하얀 부분이,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이 갈릴리 호수인데, 네. 갈릴리 바다와 호수가 같은 단어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어브 갈릴리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네. 사해도 밑에 하얀 부분이 사해인데, 그것도 사해가 많이 떨어져 있지, 지도에서. 네. 이것도 뭐 어쩔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믿으면은, 아니,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래도 이 지도를 이렇게 올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걸 올리세요. 그냥 알 거야. 근데, 네.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시어브 갈릴리라는 글자와 갈릴리 호수를 가깝게 해줘. 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에 붙여줘. 그랬더니 호수를 옮겨 놓더라고. 그러니까 강이, 요르단 강이 흘러야 되는데, 강이 안 흐르는 쪽에 옮겨놔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놔뒀어요. 그냥 이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프라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 근처, 가까운 쪽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쪽인 요르단강 북쪽인데, 네. 요르단강 북쪽의 강 서편에 서편. 있는 성읍이에요. 오프라가, 오프라지. 오프라. 예, 이 오프라에는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기드온 고향.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면, 한 7시 방향으로 쭉 내면 테베스가 나와. 네. 이게 점이 있는데, 이 점도 얘가 안 찍어줘갖고, 내가 만들었어. 네. 이게 데베즈가 아니고 테베즈죠. 예, 테베즈. 테베즈. 테베즈인데, 이 테베즈가 있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면 쉐겜이 있죠. 쉐겜. 쉐캠. 예, 쉐캠이 있죠. 이제 이 세 지명이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예. 세 개만 알면 되는데, 네. 이 오프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요르단강 북쪽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네. 요르단강의 서쪽 편에 네.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륙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테베스, 쉐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오프라 그 세겜은 이제 뭐냐면 세겜도 여기 제가 그 밑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어떤 모양인지를 그림으로 그린 걸 약간 구글에서 찾아갖고 올려놨는데 예. 이것도 좀 영상에 띄워주시면 좋은데 이게 뭐, 명화예요, 명화. 예, 두 개의 산이 있고 그 사이에 구름, 낮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쉐겜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구름이 뭐냐면 유명한 두 개의 산인데 성서에 많이 나오니까 성서에 있다가 보시면 아 이게 그 산이구나 아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에발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리심산. 근데 우리가 왼쪽 하면 서쪽 생각하고 오른쪽 하면 동쪽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그림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야 돼. 네. 90도로. 그래서 에발산이 북쪽에 있는 산이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감이 오시죠? 네. 그런데 이 지도에 보시면 세겜의 북쪽에 테베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베스는 어딨냐? 에발산의 산 반대편 쪽에 있는. 이게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산 저쪽 편에 있는. 산 넘어 저쪽. 그렇죠. 네. 산중 저쪽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테베스는 세겜의 딸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성읍이에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겜의 영향권. 예, 그런데 이제 세겜은 성서에 많이 나와.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여러 곳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겜이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부족 사회의 초기 지도자잖아요. 가장 네. 걸출한 지도자인데 그가 세겜에서부터 땅을 분배를 해요, 이스라엘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야훼 신앙의 본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네. 저 여담인데 이 현재는 이름이 이 세겜이 나블루스네요. 나블루스는 예, 그래서 재밌어서. 예. 나블루스는 이제 지금 팔레스틴 서안지구 네, 서안지구. 굉장히 큰 도시예요. 아. 예, 큰 도시라고 해도 서안지구가 원체 최락한 곳이니까 예. 이제 크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자리가
세겜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나블루스가 아니고 나블루스입니다. 예, 나블루스. 그리고 세겜은 또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기서 수도를 정해. 그러니까 유다 군주국이 만들 때 첫 수도였던 거지. 네네. 그러니까 세겜이 이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베스는 얘기했고, 벤밀로가 나와요. 벤밀로. 예, 이게 밀로라는 단어가 성서에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네. 사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열왕기상 9장 15절에 나와요. 네. 열왕기상에 나오는 밀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밀로고, 사사기에 나오는 밀로는 세겜에 있는 밀로야. 예. 밀로가 뭐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막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는데,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성이에요. 특히 지도자를 호위하고 있는 지도자의 어떤 뭐라 그러나 수비병력, 예. 지도자를 보호하는 경호병력, 경호처. 네. 경호병력들이 있는 성체, 예. 이제 그 내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곳이에요. 내성. 예. 그러니까 밀로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만큼 권력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신전 도시인데, 네. 신전 도시가 뭐가 또 권력화됐어?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네. 신라 얘기를 가져오는데, 신라. 네. 한국 나올 때 신라. 예.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신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예. 이 신라에 왕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신라의 초대 왕이 혁거세잖아요. 예, 혁거세. 이 혁거세가 제명에 못 죽거든. 아마 그 추측인데, 예, 이 사람이 아마 시해를 당한 것 같아. 시해당한. 근데 이 혁거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왕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거서관이라고 불렀어. 거서관. 예. 근데 혁거세가 죽었고 그 죽인 세력, 혁거세를 시해한 세력 중에는 아마 신전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 네네. 그래서 혁거세의 아들인 혁거세를 승계시킨 이제 통치자로 임명하는데, 그 남해를 뭐라고 불리면 차차웅이라고 불렀어. 차차웅. 남해 차차웅이에요. 예, 남해 차차웅. 그런데 이제 남해가 권력을 이제 위임된 권력이잖아요. 자기가 차지한 권력이 아니고. 네. 애초부터 힘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차차웅은 그의 아들 유리라는 아들이 있었고, 유리. 예. 그의 사위가 석탈해 아시죠? 네네. 석탈에는 아마도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용병대장 같은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리 통치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남해가 죽은 다음에는 유리가 왕이 돼, 통치자가 되고, 네. 또 유리 다음에는 석탈해가 통치자가 되는데, 네. 유리나 석탈해는 차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이사금. 예. 그래서 이사금이 쭉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내물왕 하는 뇌물. 예. 뇌물이 아니라 내물. 예. 예. 큰일 납니다. 예. 뇌물은 뭐라 불렀냐면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예. 마립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신라가 왕 체제로 바뀌어. 그게 예. 법흥 때. 법흥. 예. 그래서 법흥 왕이 왕인 거야. 법흥왕. 예. 그런데 이제 뇌물 마립간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사금 얘기를 하면, 이사금은 일종의 초기 군주, 원시 군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알고 익숙한 단어가 추장이에요. 네네. 추장. 추장. 예. 그러니까 추장 정도의 지도자예요. 예. 군장. 예. 그걸 이제 인류학에서는 군장이라고 예. 불러. 예. 역사학이나 인류학에서는. 그러니까 군장이나 추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립간은 군장보다 좀 센 군장이야. 예. 그래서 대군장이라고 불러. 대군장. 예. 그럼 차차웅은 뭐냐? 차차웅은 아마도, 이제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런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겜도 아마 제사장이 다스리는 일종의 원시국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밀로가 있는 거야. 아, 밀로. 예, 그래서 밀로 얘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네. 신라 얘기를 또 끌어와서 재밌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예.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차차웅이 이제 제사장 권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세겜에 있었다.
차차왕에 해당하는 통치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 했던 거고 뭐 시간이 막 예. 하여튼 이 왕, 그러니까 신라 뭐 삼국 사기든 삼국 유사든 뭐 해서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왕 거서관에서부터 차차왕 이삭은 마리깐 왕 이런 그렇게 그걸 예전에 무슨 국사 시간에 뭐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네. 아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왕이라는 게 한순간 왕이 된 게 아니야. 네, 버프왕 때부터 네, 권력이 집중돼서 그 권력이 세습 권력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고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가기까지 전 단계에 원시 통치자들이 있었어. 네, 네. 그 신라에서는 이제 거서관, 차차웅, 마리깐, 뭐 이사금, 마리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도 이제 그런 이제 전 단계의 이제 군장 또는 추장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마도 어쩌면 사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사.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가 있었다. 네, 특히 이제 세겜은 특히 그런 점에서 일제부터 원시 국가로 발달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밀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볼 때 이제 본문은 이게 구성이 장소와 관련해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오프라. 예, 오프라. 자꾸 오브라 그러네. 예. 오프라. 게다가 두 번째 막에서는 세겜. 예, 세겜. 3막에서는 데베스. 데베스. 예. 네, 그래서 오프라 시대는 네,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 네, 기드온의 아들이 많았고, 아비멜렉은 소외됐고, 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이런 기드온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군장 체제는 위기가 왔고, 네. 그걸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회개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 바알 숭배로, 그러니까 야외 숭배가 아니라 이제 바알 숭배로 회귀했다고 이렇게. 예. 그걸 위기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사사기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막으로 가면 이제 이것부터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네,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 이후에 부상해서 다른 형제들 다 죽이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아비멜렉이 이제 그렇게 해서 부상을 했고 이때 아비멜렉 부상할 때 세겜 세력이 아비멜렉을 후원했죠. 예, 그리고 이제 2막 2장으로 가면 아비멜렉이 부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비멜렉이 통치자가 됐는데 폭정을 해. 예, 그래서 이제 세겜의 협조로 기드온의 다른 이제 오프라 세력들을 다 밀어내는데 네, 아비멜렉이 부상하자 세겜 세력과 다시 공조가 깨졌어. 예,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3막으로 가면 이제 아비멜렉의 추락 얘기.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는 얘기가 데베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오프라, 세겜, 데베스. 예,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게 뭔가 그런 어떤 그 시대 전환을 되게 압축적으로 그런 거죠. 예, 이 설화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대가 어떤 체제 패러다임 뭐 이런 거의 전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본문은 이제 이게 진짜 그대로 역사인지 모르지만 네, 본문이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읽어내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예.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예. 계속 지금 하여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권력 암투와 어떤 복수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옷만 떴는데 이제 본문을 해석해야 되잖아. 네, 해석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스토리 이해하는데 우선 우리 상현 쌤이 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제가 그러면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왜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했을까? 이게 예. 좀 예. 그게 이제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오프라에 있었고 네, 아비멜렉 또
그 기도 오브라에 있었는데 찬밥이었지. 네. 그런데 기드온이 죽었어. 그리고 막 이제 많은 아들들이 이제 2인자를 놓고 뭐가 있었겠지. 네. 근데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1인자로 부상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세겜의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한 네. 거지. 네. 세겜의 주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오프라에서 네. 이제 아비멜렉이 찬밥이었다. 네. 원래 기도는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겜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이제 미디안족 얘기를 갔죠. 미디안족이 침공을 했어요. 네. 미디안족은 유목적 소유니까 일단 공격 능력이 탁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의 부족들이 뭐 영락없이 당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들을 물리치자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뭐 여러 명이 나왔겠지, 지도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예, 뭐 대단히 뛰어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뛰어났던 건 아니고 그 시족들뿐 아니라 다른 부족들을 자기가 이끄는 이제 부대로 동원해낸 능력도 출중했겠지. 근데 이제 그를 사사로 위임을 하는데 뭐 내가 사사요 그러면 다 아멘 하고 따라오겠어요? 좀 웃기고 있네. 네. 뭔가 보여줘야겠죠? 네. 우리 바울이 내가 사도야 그러면 웃기고 있는 네. 거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러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야훼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사로 위임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준해주는 누군가 강력한 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가 바로 세겜 세력이에요. 세력. 네. 세겜은 부족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였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네. 그러니까 강력해. 그 안에 밀로도 있으니까 밀로. 하나의 국가적 체제까지 갖고 있었던 세력인데 네. 근데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세겜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기드온은 너무 출중한 전사지. 그래서 이제 세겜이 기드온을 밀어주기로. 그래서 기드온 체제와 세겜 세력이 동맹을 맺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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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세겜의 신관들이 기드온을 사사로 위임을 했어. 네. 근데 이제 그냥 위임했으면 뭔가 세리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세리머니가 뭐냐? 기드온이 자기 집안의 수호신인 바알 신상을 깨부수는 거야. 바알 신상을 깨부수는 거. 그래서 그걸 여룻발이라고 하는 거야. 여룻발. 여룻발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바알과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그 얘기는 이제 뭐 바알 숭배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그 집안은 수호신은 바알인데 이제 부족 동맹의 대표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최고 신은 우리 부족이 이제부터는 최고 신을 야훼로 모신다. 야훼.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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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가 아시리아 같은 데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그 아시리아가 모술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지역인데 네. 사담 후세인의 고향이야. 아. 그리고 그 IS 네. 이스라엘 국가라고 IS 한참 있었잖아요. 네. IS가 모술 지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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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가 원래 아시리아의 본거지인데 원래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엘람 뭐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네. 근데 이라크 북부 지역이란 말이야, 아수르는.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어디냐면 유라시아 대평원에 접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주에서 그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튀르키아로 이어지는 그래서 뭐 만주 그다음에 이제 그 몽골 그다음에 돌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계속 교류를 하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아수르가 있었다. 아수르. 예. 근데 아수르가 되게 황폐한 곳이에요.
예, 네. 농경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일찍부터 상업 활동을 했는데 네. 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역은 하려면 이제 뭔가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막 도적들이 나와서 다 털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수호 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군대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보호를 해야 네. 돼. 감시하고. 근데 유라시아 대평을 이동하는 족속들이 주로 말을 통해서 이동하잖아. 예.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들로부터 기마를 배운 거야. 네, 네. 그래서 기마 부대가 수호하는 군대가 아수르에 있었고, 예. 그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펴니까 아수르는 이제 전쟁 국가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돼서 고대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된 거예요. 네, 네. 그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 아, 이집트까지. 예.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국, 아람국이 다 역사 속에 사라져. 그리고 페니키아, 아수르는 아까 있잖아요. 무역을 활발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역의 신은 페니키아잖아. 그래서 아수르가 페니키아를 정복해서 페니키아 상단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또 해요. 그래서 유데아의 흙이 스페인 지역에서 발굴이 돼. 발견. 거기까지 오간 거야. 스페인까지.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람산에 있었다 했잖아요. 네.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네. 올리브산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올리브산이 산업화돼. 예. 그러니까 올리브산의 올리브가 농사가 돼서 그 올리브를 해안으로 가져가면 블레셋의 도시들에서 착즙을 해. 예. 그래서 올리브유가 만들어지면 페니키아 상단이 그걸 가지고 지중해 지역으로 팔러 다녀. 그 모든 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네. 아시리아가 세계화, 고대의 세계화를 이끌어낸 주역이에요. 예. 근데 그 아수르가 정복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는 자기들의 수호신이 아수르 신으로 충분했어. 아시리아의 수호신은 아수르거든. 네. 수도도 아수르였고. 예, 수도 하수. 근데 제국이 되니까 이제 정복의 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통치를 해야 되잖아. 통치는 정복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통치를 하려면 축제도 있어야 되고, 막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공포만 정갖고는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정복한 지역을 뭐 벽화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말뚝에 사람을 통째로 꿰갖고 매달아 놓고, 네. 그거 잔인한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제국의 통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통치를 위해서 아수르가 통치의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 신을 가지고 와. 그게 마루뚝 신. 마루둑. 예. 마루뚝 신은 원래 바벨로니아의 신이거든요. 네. 바벨로니아 신을 가져서 자기네 수호신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아수르 신과 신에서 마루뚝 신으로 딱 대치되면 좋은데 세상이 깔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대치되는 과정에서 아수르파와 예. 마루뚝파가 갈라지는 거지. 네. 그래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면서 아, 네. 아시리아가 멸망했거든. 야, 봐봐.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것처럼 기드온도 자기 집안의 수호신은 바알 브릿인데 네, 바알브리. 신데 이제 이 부족 동맹을 이끌면서 야훼로 바꿨어. 네. 그러면 딱 그렇게 바꾸면 깔끔하지. 예. 그런데 이제 반대파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오프라가 고향이잖아요. 오프라에서 세겜의 야훼 신상을 가지고 와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와서 야훼 신을 숭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바알 색깔이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야훼 아니었겠어요? 그럼 이제 세겜에서는 아주 이것들이 하면서 막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력에서 밀려났으면 다 믿게 보이잖아. 좋을 때는 다 좋게 보이지만 나쁠 때는 다 하나하나가 다 밉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드온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 네. 그러니까 세겜이 이제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또 자식이 많이 낳았는데 대부분은 오프라 출신이야. 신경. 그러니까 이제 세겜의 출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 출신의 아들은 거기서 쪽도 못 쓰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의 핵심 장소였던 오프라 체제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때
그 불만 세력인 세겜이 이제 나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변화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데, 네. 기도원의 독점 체제가 오프라의 야외 신앙을 통해 정상화됐어요. 세겜의 야외 신앙이 아니라 오프라의 야외 신앙, 네. 오프라의 바알을 척결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사사가 된 기도원은 아마도 이제 여기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40이란 말이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 네. 찾아봤어. 예. 근데 이 40이란 게 노아 설화에 40일간 비가 내려. 네. 멸망 직전이야. 또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유랑해. 또 40이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사제들을 900명, 950명인가를 학살하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좋은데 못 잡아고 도망가. 그때도 40일을 도망가. 도망가는 날짜가 40일이에요. 아, 예수가 광야에서 수행을 해. 40일 동안. 40일. 또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40일 동안 살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40일만 살아. 그리고 다시 가. 네. 그러니까 뭔가 이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가 아니고 임시적인 숫자. 네. 네. 완성된 수가 아니고 약간 위기의 숫자. 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숫자가, 기도원의 위기의 숫자가 40이었다. 또 무슨 비상 계엄 것 인형 같아. 그 네, 작동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런 시기를 네. 계엄의 시대야. 그러니까 기도원의 시대는 약간 공포 정치가 있었던 것 같아. 네네. 명분은 뭐냐? 안보야. 네네. 외적이 쳐들어왔어.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해이해지면 안 돼. 해이해지려고 하면 가만 안 놔둬. 정신 바짝 차려야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막 심판에 놓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40이 아니었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의 40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비상한 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비상한 시간에 대한 강박이 해이해지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네. 자유의 시간이 온 거야. 네. 이제 억눌렸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시간이 모두가 다 억눌린 욕구를 표현하고 막 다 즐기면 너무 좋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자기 걸 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억압했던 기도원 때는 막 남발하지 않았으니까 그 풍요나 욕망을 그냥 괜찮았는데 막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빈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아비멜렉이 얘기한 그 세겜의 어떤 주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얘기했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게 근데 거기서 아비멜렉이 한 70명의 하여튼 막 뭐 착취하고 독재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너네 감당할래? 아니야 한 명만 감당할래? 뭐 이런 얘기였나?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묘하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70명 됨됨이가 뭐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막 상상하면 예. 여러 아들들이 있어. 예. 아들 일이 네.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치를 벌여. 호텔에 어떤 뭐 A급 무궁화 4성급 호텔을 빌려갖고 큰 거에서 뭘 해. 그러니까 B 아들이 네. 어라 4성급? 우리는 5성급으로 해. 네, 5성급. 5성급으로 막 해. 그러니까 C가 어라 하면서 또 우리는 특 5성으로 해. 특 5성이 있어요?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뭐 축제를 벌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아닐까? 예. 이게 예. 다들 그 과시 예. 어떤 사치에 뭐 경쟁을 하는 거죠. 예. 안보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는 시기에는 억압이 무서웠는데 네. 그것이 풀려날 시기에는 그 풍요가 또 무서운 거야.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체제가 스스로 내파되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도 못 건드려. 네. 그때 나선 게 세겜. 네. 역시 이제 권력의 두 번째 세력의 원산지가 세겜인데 세계. 그래도 세겜도 혼자 못하니까
이제 세겜 출신이지만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끌어들이는 거지. 네. 아비멜렉은 가뜩이나 소외되어 있는데 권력 게임에서 네. 세겜이 나를 밀어준다? 그래, 나는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70이라는 은 덩어리를 주잖아요. 이 70도 69와 71 사이의 70이 아니고 그냥 무지하게 많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 70인 게 되게 상징성, 네. 그냥 네. 함축성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으로 빈털 털이면서 뻔뻔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낯짝 두꺼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예. 뭐 저기 무표정을 그냥 일 처리하는. 오프아짐, 레킴, 아나심 뭐 이런 히브리어인데 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게 흥미롭게 잘 되는데 네. 월스리스, Worthless. 레크리스민이야. reckless. 네. 그러니까 네. 무가치하고 그다음에 무례하고 예. 막 나가는 그냥. 네. 그러니까 말단의 무례배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했다. 네. 그 사회에 언더클래스, 네, 언더클래스. 그 사회에 오크로스를 클로스. 고용해서 그들을 가지고 아비멜 오프라에 있는 기드온의 혈족들을 막 무지하게 학살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플러스 세겜의 도전 세력이 거사에 성공한 거지.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왜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했을까에 대한 답이 되겠죠? 네. 네. 아주 이게 뭐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어떻게 혁명이라고 해? 혁명이었는데. 아비멜렉 세겜이 다시 어떤 패권을 근데 과연 이제 아비멜렉이 그러면 약속을 지켰는가 하면서 그런 하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왜 세겜과 아비멜렉의 공조가 깨졌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참 권력이라는 게 그잖아요. 같이 동맹을 맺었지만 혁명에 성공하고 나면 그 안에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누가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욕심.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의 혁명의 명분은 네. 기드온이 사사는 세습 권력이 아닌데 세습 권력처럼 지가 굴어서 권력을 독점했다. 그래서 그 독점한 권력을 빼서야 된다. 네. 그건 이제 더 이상 신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다. 뭐 이런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했는데 세겜도 이게 자기 모순이지. 그러면 자기들 해야 되는데 또 기드온의 아들을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드온의 아들은 또 상징성이 있는 거지. 기드온 혈족이.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혁명에 성공한 뒤에 자기가 세겜과 더불어 권력을 기드온에게 독점된 권력을 뺏었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고스란히 자기 권력으로 바꿔놨어. 네. 그러니까 세겜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네. 당한 거지. 예, 다음. 왜냐하면 그한테는 강력한 용병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기 동맹. 예, 그렇지. 그런데 이제 여기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가알. 예. 예, 이 가알을 세겜의 지도자들이 밀어요. 네. 근데 이 가알이 누굴까? 내가 이제 계속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막 찾아봤어. 근데 성서에는 다 이 이름이 안 나와. 이 성서 밖에서도 가알이라는 이름의 비슷한 이름의 사람도 잘 안 나와. 네, 네, 네. 근데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사사기에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에벳의 아들 가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벳의 아들 가알. 가알 벤 에벳 이거죠. 가알 벤 에벳. 예. 근데 에벳이 뭐냐면 에벳이란 말이 노예. 노예. 예, 아주 혐오스러운 놈 이런 뜻을 말해요. 하여튼 뭐 네. 그런 비하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름이라면 예. 노예의 자식 가알 이런 이름 좀 네. 이색적이죠? 예. 상현 씨가 혹시 아버지가 된다면 자식을 노예 새끼 아무개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이건 뭐 이런 얘기는 좀 듣긴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막 옛날에는 좀 막 많이 그 애기였을 때 이제 많이 하여튼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높고 그랬던 시기에 이름을 좀 이렇게 격하게 짓고 하면 그러면 좀 저 살아남는다. 그래서 막 말똥이 뭐 개똥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좀 그런 게. 야, 이게 또 무속이. 예. 전화무쌍.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까지 추측을 안 하고, 네. 나는 이 사람이 약간 계층적으로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많다. 이를테면 진짜 노예였을 수도 있어. 네. 이 사람의 이름은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자기의 주인이 붙였겠지. 그때, 그러면 노예의 아들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노예의 아들, 가. 예. 혹은, 그냥,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여서 그냥 혈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밴디트, 밴디트. 예, 강도떼 강도 때. 뭐 이런 식의 두목으로 가을이 유명했을 수도 있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 몇 개의 주석들은 가을이라는 인물을 밴디트 두목으로 해석한 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는 약간 빈약하지만 네. 어쨌든 에벳의 아들 가알이 평범한 이름이 아니니까 여기서 뭔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 아비멜렉이 고용했었던 그 뻔뻔스럽고 핀덕거리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에 해당하는 게 에벳 아닐까?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가알이라면 네. 어떤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고용되어서 이제 억압한 사람이 됐고 네.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이 된 네. 거죠. 그런데 세겜의 지도자들이 이번엔 가알을 후원해요. 그러니까 참 세계의 지도자 예. 버라이어티하게 예. 진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아비멜렉을 할 때는 명분이 가 있었는데 이제 가알은 만약에 노예 자식이거나 뭐 강도떼 두목이라면 정말 명분이 없잖아. 근데 그만큼 급한 거야. 네네네. 이제 궁지에 몰린 거지. 네네. 대책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알이 우리가 그냥 아름답게 생각하면 막 민중 지도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중 지도자. 예, 그 민중 지도자가 세겜의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억압자 아비멜렉을 탁 물리치면 해피엔딩이지. 그 동학 농민 항쟁도 좀 떠오르는데요. 근데 동학농민항쟁은 이제 왕을 옹립하고 예. 왕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쫓아내는 운동이니까 약간 결이 좀 다른.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약간 가알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이제 약간 뭔가 민중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 같은데 그가 맞서 싸워서 뭔가 잘해서 아비멜렉을 물리쳤으면 해피엔딩인데 네네. 쳤어. 지면 뭐.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더 신이 나서 세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그 아비멜렉. 그게 끝이 아니야. 세겜에 딸린 다른 성읍들을 차례대로 공격해갖고 거기서 사람을 죽여대. 그 중에 하나가 테베스예요. 네네네. 그런 얘기로 갔어. 그냥 참 슬픈 얘기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완전 철저하게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의 그 쌓인 그 울분 하여튼 이런 어떤 권력 지향형 그런 어떤 인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 기도원 얘기서부터 보면 권력은 뭔가 그러니까 안보라는 개념은 네. 뭔가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을 이웃들과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을 수 있어. 네. 이제 서로 막 권력도 없고 막 그러는데 막아내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권력을 주고, 그 지도자는 이제 그 권력을 통해서 이제 분열되어 있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쳤어. 네. 너무 훌륭한 일이지. 근데 그거가 영원히 지속되질 않잖아요. 그 권력은 남용이 돼. 이론적으로 권력이 이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세습 권력이 되면 세습한 자들끼리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외적의 필요 때문에 이게 필요했는데 내부에서 그 권력의 내부에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돼서 또 민을 약탈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안보는 필요한데 동시에 안보는 무서운 거죠. 양날의 칼과 같은 막 야누스적인. 그래서 뭐 이번 뭐 대통령 토론 때 뭐 무슨 어떤 자가 뭐 대통령이 국회 상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국회 상권을 가지면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는 건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겠다는 건데 뭐 이거 엄청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지. 그게 박정희 때 그랬죠. 그런 권력 가지고 있었죠. 국회 상권. 이승만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권력은 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두 얼굴이 이제 필요하면서도 필요하지 않아. 견제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마지막 질문인데, 이 이야기가 너무 마지막 장면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 해야 되는 너무 재밌어. 이게 얘기가 가을이 이겨서 민중의 승전가가 다 울려 퍼지고 그러면 너무 멋지잖아. 그러면 이제 가을에 의한 혁명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고 막 그러면 좋지. 막 러시아 소비에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소련에 막 이게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너무 멋지잖아. 그런데 레닌 혁명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더 옛날에 결국 졌어. 가을은 실패했어. 또 야훼 신관들인 세계의 신관들의 아이디어도 실패했어. 큰 기획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듣보잡 성읍이 테베스인데 테베스를 공격하는데 테베스가 다 정복돼서 이제 성 안에 이제 막루 하나 남았어. 죽기 싫어갖고 백성들이 그 막루에 다 몰려들었어. 그 막루에 불 지르면 이제 다 죽는 거야. 불을 지르려고 하는 순간 한 여성이 맷돌 윗짝을 던져. 맷돌 윗짝이 뭐냐면 우리는 맷돌이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넓은 돌판에다가 이제 돌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좀 다르군요.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맷돌 안에 있는 이런 나무 지팡이가 이게 어처구니잖아. 어처구니.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맞아요. 근데 그 어처구니가 거기는 가운데 끼어 있어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맷돌 윗짝을 여인이 던졌어. 무슨 유명한 전사가 관우가 나타나서 그 못된 아비멜렉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적토마를 탄 누군가가 청룡원을 또 휘두르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초선이요? 아니 할리우드 영화들 어벤져스 어벤져스 그런 슈퍼 히어로 뭐 여러 히어로들이 막 뒤섞여서 한 히어로 안에 다 들어있잖아. 속성이 배트맨도 들어있고 슈퍼맨도 들어있고 막 이런 이가 나타나서 적을 다 괴멸하면 좋은데 다 실패했어. 그리고 이제 이름도 없는 성수에 나오지도 않아요. 테베스는 그 성읍에서도 다 이제 전쟁도 끝나가서 이제 막루에 다 숨어들어서 막루에 불만 지르면 다 몰살되는 그 직전에 한 여성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졌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을 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거나 아니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무기당번한테 날 죽여다오. 이렇게 뭐 이제 다른 얘기 다 숨겨지고 그 얘기만 남아버리면 멋진 전사의 죽음인데 성서가 다 그걸 까발렸어. 최대한 짧게 얘기할게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태종, 이방원, 어떤 태종실록에, 거기에서도 무슨 사냥을 하다가, 그냥 실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쪽팔리게 이제 태종이, 넘어진 그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이거 쓰지 말라고 사관한테. 근데 다
그 사관이 예!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목숨 걸고 다 쓴 다 거예요. 썼어? 예, 예. 이런 재미난, 이제, 제 코로나 때 제가 조선왕조실록 다 읽어야지 하면서 막 다 썼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뭐 이런 얘기로 끝맺하는 게 네. 이게 뭐 성서수석가들이 잘 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예. 너무 재밌어서 우리 또 상상력이 많은 우리 나상윤 선생이 이걸 해석해보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되는 막 무슨 뭐 절망, 이제 뾰족한 수가 다 없다, 그냥 다 막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뭐 가을 뭐 이런 뭐 가을의 부대를까 이제 강대 강으로 어떤 아비멜렉 부대랑 이렇게 얼마 뭐 또 철미하게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결과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무리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군사라고 해도 그 당일 뭐 무슨 어떤 지형이든 뭐든 여러 변수로 인해서 뭐 그냥 그 어떤 그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전세가.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완전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만 뭐 그냥 거의 뭐 그 무슨 성벽 뭐 거의 뭐 아래에서 그냥 너무 그냥 어떤 자기를 보호 안 하고 좀 방만하게 어떤 방심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뭐 전사들 뭐 그 데베스에 이제 뭐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는 다른 뭐 남자 뭐 군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냥 맷돌 갖다가 맷돌 윗짝이요? 그거 갖다가 거의 이게 무슨 이게 요리 도구라고 봐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막 군사적으로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무기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사실 뭐 어떤 농사기구든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가 좀 떠올랐어요. 맷돌을 악기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네. 그 되게 재미있는 상상인데 네. 이제 이게 어떤 기획에 의해서도 네. 또 어떤 위대한 영웅 스토리에 의해서도 아니고 네. 네. 상상 가능한 계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우연히 이제 그 어떤 반역의 역사는 무너졌잖아요. 네. 네. 또 그 반역의 역사가 무너지는데 참여한 것은 이름도 없는 도시에 네, 이름도 예, 없는 여성이 이름도 없는 위대한 뭐 청룡오월도 같은 위대한 무기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네. 이제 민중 메시아가 딱 그거거든요. 민중시대 말하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맞아요. 민중 메시아 사건.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민중신학적인 결론이 아니냐. 맞아요. 아니 저는 사사기에 아니 그냥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뭐 기드온 아비멜렉 이야기 옛날에 다 읽었지 뭐 하고 뭐 시험도 봤고 다 알지 하면서 근데 아니에요. 완전 전혀 뭐 그냥 이번에 읽으니까 완전 이게 막 이렇게 생동감 넘치게 다가오고 특히 이런 뭐 생각도 안 났었어요. 근데 이게 성서 읽기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정한 해석이고 하늘 뜻 나누기 그러니까 나눠야 결국에 하늘 뜻이 드러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얘기를 결론으로 해서 네. 끝맺는 걸로. 예. 이렇게 여러분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하여튼 이게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믿으시고 끝까지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이렇게 또 어떤 구원의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너무 강대강 치킨 게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성서 공부를 마치기로 아, 예. 하죠. 어떻게 시간이 뭐 어떻게 흘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네. 뭐, 너무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다음 공부 때 또 뵙겠습니다. 네, 2화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10분밖에 안 남았네. 약속 시간.